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의 소프트웨어 융합 노마드 난생 처음 인공지능 동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AI 궁금해라고 하는 주제로 총 10가지 비디오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알면 내 미래가 보인다 에서부터 21년 대체 뭘 알아야 AI 인재가 될 수 있을까까지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자 하니까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비디오, 인공지능 기술을 알면 내 미래가 보인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해졌고 가장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운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컨 리모컨으로 온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날씨를 찾아주고 스케줄도 읊어주는 개인 비서가 생기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할 때 나의 관심사에 맞는 정보와 광고들이 따라붙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바야흐로 내 노력 없이도 기계가 나에게 맞춰주는 편리한 사회에 살게 된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신기한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처럼 곡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치 사람처럼 글을 써 소설을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감정적인 영역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마냥 신기해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사람이 하던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편리해졌지만 그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사례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공지능으로 인해 생기게 된 일자리 관련 이슈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제조업.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가장 치명타를 입은 일자리는 단순 반복 작업이 주가 되던 일자리들입니다. 그중 제조업은 사람의 손으로 조립하고 포장하던 것을 기계가 대체해 사람의 손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왔던 불량품의 수를 줄이고 더 많은 양의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QA.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필요한 QA 직무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제품 서비스 출시의 마지막 단계에서 안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직무였던 만큼 인공지능 기술로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4시간 유지보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인공지능 QA 기술을 도입해 사용자에게 보다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세 번째, 마트 종업원. 최근 미국 월마트에서는 물건을 담고 지나가기만 해도 자동 결제가 되고 부족한 재고를 기계가 먼저 파악해 채워넣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 마트 종업원은 대폭 줄어 미래에는 관리직 근로자들만 남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물류업 종사자. 최근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관련 법안에 막혀있던 아마존의 드론이 드디어 운항 허가를 받았는데요. 아마존은 이 드론을 이용하여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배송 방법은 물류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좀 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기술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콘텐츠 제작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처럼 글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작업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기계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 제작자라는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손쉽게 영상 자료를 만들거나 작곡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미래엔 콘텐츠 제작 관련 직업 접근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택시 운전사. 자율주행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어 미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술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미래 산업으로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이 더 보급화될 전망입니다. 7번째, 채용 면접 업무. 최근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며 대면 채용 프로세스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공지능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 면접까지 대체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거나 도입 계획인 기업이 22%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존 면접의 경우 지원자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이 다르거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른 의문이 있었다면 AI, 인공지능을 도입한 면접의 경우 지원자에게 같은 질문, 그리고 평가 기준에 따른 답변 평가까지 좀 더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채용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평가하고 채용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쉽게 예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면접 시스템을 도입한 회사의 경우 인사 담당자의 채용 업무가 줄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기계에게 뺏기고 사람의 일자리는 감소하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우버의 경우 미켈란젤로라는 자체 머신러닝 플랫폼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도착 시간을 고려한 효율적인 경로를 계산해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고, 우버이츠도 주문부터 배달까지의 시간 계산을 통해 배달원과 고객을 연결하고 있죠. 또한 2020년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단순 업무가 반복이 되었던 제조산업에 종사했던 인력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금이 2030년까지 10%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한 육체 노동은 인공지능 기술로 대체되어 업무 환경 재해가 11%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편리해진 생활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산업에서는 업무 생산성이 높아져 직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있어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대체되는 직업, 유망 직업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과정을 거쳐온 만큼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직무 생성과 함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빠른 흐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가오는 AI 시대, 핵심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이파 믹스앤매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공지능을 학습해보세요. 다음 동영상은 인공지능 기술로 주식 부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영상이고요. 자,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 엔비디아 주식이 떡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입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네이버, 카카오가 인공지능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네,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하는데 원래는 안 했다가 친구들이 워낙 하라고 좀 조언을 많이 해줘서 모바일로 자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주식 요새 시작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도 뭘 사기보다 이제 주식 주를 사가지고 그거를 보유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제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그런 그래프를 보는 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주위에서 많이 해서 저도 궁금해서 주식 좀 많이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가요? 기대하는 만큼 투자 대비 효율을 보기 위해서는 재테크에도 공부가 필요한데요. 최근 2030 세대들은 오픈 채팅방 또는 유튜브를 통해 재테크를 공부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정보나 조언보다는 다양한 영상과 채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정보를 판단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 방법,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인공지능 주식. 신사임당,
슈카월드, 돌디 등 다양한 재테크 유튜버들과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서 꼭 한 번쯤 거론되는 핫한 주식들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해외 주식으로 유명한 테슬라, 엔비디아가 그것입니다. 흔히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은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일까요? 떡상하는 주식들의 공통점.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회사죠. 주식 가치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두 IT 기업들도 미래의 먹거리인 인공지능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미니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경우 2017년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을 인수하여 현재는 유럽 인공지능 연구센터 네이버 랩스 유럽을 운영하고 크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AI 비서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얼굴 인식으로 출근 가능한 제2사옥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에 맞서는 카카오는 인공지능 전문 연구개발 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2017년에 설립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며 AI 플랫폼 카카오 아이, 스마트홈 플랫폼 카카오 홈 등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IT를 이끌고 있는 두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높은 주식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떡상하는 주식들의 공통점. 해외. 이런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주식 성장.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해외 기업인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지포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컴퓨터 그래픽 가속을 담당하는 칩으로 잘 알려져 있는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GPU가 가진 특징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기술을 활용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사용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는 기존 게임 사업 이외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에서도 크게 영향을 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주식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엔 100% 이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재테크 관련 유튜버들은 앞으로는 이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전망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번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만한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이야기해볼까요?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실제로 사용하여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를 보급하기 시작하면서 1년 사이에 500% 이상 주식이 상승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능은 보급되는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거리를 다닐수록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거치면서 더욱 정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서 설명드린 기업들의 성장에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이 우리들의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겠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인 4차 산업을 인공지능이 이끌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년의 세월을 지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불어온 네 번째 산업혁명.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우리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할 인공지능. 이제부터 더 많이 아이 궁금해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다가오는 AI 시대. 나이파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잘 살펴보셨나요? 세 번째 영상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는 영상입니다.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 대체 차이가 뭘까?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 틱톡의 안면인식 필터. 이 서비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이 쓰인 기술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 혹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앞서 나온 애플의 인공지능 비서 시리를 예로 들면 사람의 귀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음성을 듣고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엔진에서 음성을 분석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 사람의 입에 해당하는 스피커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로 들어볼까요? 틱톡의 안면인식 필터도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핸드폰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고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엔진에서 얼굴을 분석해 필터에 맞춘 다음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기계가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더 똑똑하게 만들어줄 머신러닝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도 함께 사용되는데요. 인공지능의 필수적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엔비디아와 인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만드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수직 상승한 이유도 인공지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답니다. 사람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 기업 가치도 상승시키는 인공지능.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1950년대에 등장했으며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컴퓨터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기술이며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좀 더 사람과 가깝게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도록 기술이 진화되고 있답니다. 그럼 두이님께 직접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 좀 더 쉽게 들어볼까요?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기술이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인공지능은 점점 이제 확장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은 계속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쟁이 사처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반복해서 했던 행동들을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크게 진짜 로봇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쉽게 말해서 강인공지능이라는 게 또 있고, 아니면 완전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그냥 생각만 따가지고 하는 약인공지능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강한 게 좋고 약한 게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냥 범위만 크게 딱 나눴을 뿐인데 이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은 사람이 단순 반복으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단한 서비스업들, 뭐 고객센터나 아니면은 되게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요. 뭐 법이나 의학이나 아니면 뭐 도로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되게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막 처음에는 헤매다가 이제 사람의 뇌랑 똑같이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이 머리의 네트워크를 그대로 컴퓨터가 재현하면서 급격히 발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의 관심이 확 늘어났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대중들이 오! 대박! 잃어버리면서 이제 대중의 관심이 같이 물리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의 이제 일부인데,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하는 모든 걸 통칭을 하고요. 딥러닝은 그 중에서 사람의 네트워크랑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은 뭐 이게 사람의 얼굴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게 눈이다, 코다, 입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고 시작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이제 그런 정보를 좀 뺀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다 집어넣고 여기서 눈, 코, 입이 가진 게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분석하게끔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고전적인 방법의 약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고양이랑 얼굴 분석해보자. 그래서 이건 강아지고 이건 고양인데 사진 가지고 딥러닝으로 분석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딥러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뭐 의료라고 했을 때 엑스레이를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기계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극도로 발전했을 때는 사람이 직접 분석하는 것보다 기계가 다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고 안전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에서 계속 인공지능은 점점 이제 확장이 될 거고 우리의 삶은 그거에 맞춰서 계속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아프면서 인공지능이 의료에 쓰이면 굉장히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사람 생명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게 의료잖아요. 그렇게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면은 좀 더 사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을 교육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저희는 막 여러 가지 기관을 설립을 해서 인공지능 교육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이 진짜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갈 때 옛날에 되게 피로했는데 요즘에 먼 거리 가면은 그냥 손 하나 올려놓고 이제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미래에는 더 편해지겠죠. 이러면서 사람이 되게 힘들게 노동했던 것들이 되게 편해지는, 즐거워지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중에 첫 번째는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AI, 인공지능은 기계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며 머신러닝은 이미 있는 특징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기술이며 딥러닝은 특징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안에서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 학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으며 머신러닝보다 딥러닝이 조금 더 진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다가오는 AI 시대, 나이파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하는 용어의 차이를 좀 이해하셨나요?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데이터 사이언스, 정말 많이 들어본 단어죠? 아이 궁금해 4편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관련된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만큼 인공지능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는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 김재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과학에서 적용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앨리스 대표 김재원입니다. 사회과학의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 중심의 과학이고 데이터에서 지식과 통찰력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론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통계학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좀 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해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 사이언스가 어떻게 됐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초기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19세기에 발병된 영국의 콜레라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처음에 가설을 세웠었던 것은 이제 공기로 전파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존 스노우라는 과학자가 콜레라가 어떻게 퍼졌는지를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고 이 전파 과정을 데이터로서 확인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이 영국 주변에 발병했었던 사람들이 살았던 위치를 지도로 표기를 해보기를 시작했고요. 이게 19세기에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어디서 콜레라가 발병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표를 찍어주면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발병자들의 위치고요. 거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펌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를 위주로 보시면 이게 공기가 아니라 물로 전달이 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처음으로 발병됐었던 원인을 공기가 아닌 펌프, 물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펌프를 이용한 사용자, 그러니까 주변에 오염되지 않은 펌프를 사용했었던 곳은 이제 발병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데이터 사이언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질병이 발병했고 그리고 확산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최근 사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월드컵에서 발생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던 연구인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논문이었고 제 연구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저 혼자 했던 건 아니고 사회과학자와 같이 했었던 연구입니다. 처음으로 진행됐었던 세계적인 축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했었던 문제들인데요.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2014년 당시에 트위터와 그리고 모바일 기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가 수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산학과 사회학을 협업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이 모바일과 트위터 앱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연구해보자 라고 한 취지가 이 연구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월드컵 기간 내에 발생했었던 트위터 개수가 7억 건이 넘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트위터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고, 이 트위터 메시지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이것은 전례를 볼 수 없었던 커뮤니케이션 패턴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총 32개국 그리고 79만 명의 서포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서포터 중에서 저희가 수집할 수 있었던 트위터 개수는 1억 3천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1억 3천 개가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 그리고 독일 순으로 굉장히 서포터들이 많은 트위터 양을 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패턴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실제 경기 중에 트위터 메시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 서포터의 경기를 했을 때 트위터 메시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요. 메시지 수는 증가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DM 메시지, 그러니까 1대1 메시지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실제 경기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1대1 대화는 확연히 줄어들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걸어서 모두가 공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각자의 트위터 메시지의 토픽들이 무엇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머신러닝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메시지에 LDA라는 기법을 써서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주제, 토픽이 무엇일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법, 알고리즘을 써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토픽들이 무엇일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 매 경기를 할 때는 주요하게 토픽 개수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사회학적으로 경기를 같이 즐길 때 주제가 줄어들고, 그래서 모두가 통합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재미난 발견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발견된 토픽을 지역학적으로 보았는데요. 그 지역학적으로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제가 비슷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일일이 사람들이 트위터 메시지 하나하나를 확인해가며 비교했으면 1억 건을
연구 기간 내에 끝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클러스터 하는데 머신러닝 기법이 사용되었고, 그 기법을 토대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패턴 그리고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였습니다. 좀 더 이런 재밌는 연구 사회 그리고 재밌는 사회적인 사례를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이터 실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꼭 들어주시면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회과학 및 전산학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만한 그 유명 유튜버 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실 건데요.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이 영상 대체 왜 떠?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 조코딩이 알려준다. 유튜브 피드에서 보이는 추천 영상들, 내 관심사들 사이에 왜 이런 영상을 추천해주는 건지 알 수 없는 영상들이 간혹 눈에 띄고는 하는데요. 많은 유저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 국내에선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인터넷 유행어가 활성화되기도 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의 추천이 진짜 알 수 없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초반, 조회수 중심의 알고리즘. 유튜브의 최고 제품 책임자 CPU 닐 모하는 2019년 3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이용자들의 시청시간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이며 알고리즘을 통해 총 비디오 시청시간이 20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2010년 초반 유튜브 피드에 뜨는 추천 영상은 조회수 데이터 중심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가 있고 많이 찾는 영상이라 생각돼 노출이 되고는 했는데요. 이런 조회수 중심의 추천이 계속되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낚시가 시작된 것이죠. 영상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이 피드에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며 유튜브에는 가짜뉴스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유저들은 클릭해도 어차피 내가 원하는 내용은 없음, 유튜브에는 낚시 영상만 많음 등의 유튜브를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나타났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유튜브는 2012년 조회수가 아닌 다른 알고리즘으로 변경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추천 알고리즘을 변화시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한 알고리즘에 대해 조코딩님의 설명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우선 유튜브 측이 알고리즘에 대해 지금까지 정확히 밝힌 적은 없지만 관련해서 구글에서 발표한 관련 논문을 통해 추천할 영상 목록을 만드는 알고리즘과 그 목록에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밝히기 위해 활발히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밝히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목적은 결국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튜브에 오래 체류시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시청 기록 데이터, 영상의 내용, 조회수, 조회수 증가 속도, 시청 지속 시간,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등 사용자 참여 정도, 참신성, 채널 내 영상 업로드 빈도, 세션 시간, 지역 등 다양한 요인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유튜브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유튜브에 오래 체류시키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이란 쉽게 말해서 유저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는지 분석해 이런 영상이라면 볼 것 같다 하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추천 알고리즘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멜론 같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에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할 콘텐츠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취향이 비슷한 이용자들을 활용한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이란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호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크게 이용자 기반 추천과 아이템 기반 추천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이템 기반 추천이란 과거에 시청했던 것과 연관성이 높은 다른 영상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파이썬 기초 관련 영상을 시청한 이력이 있다면 유사한 파이썬 심화 강의나 자바스크립트 등 코딩 강의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협업 필터링은 이용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로써 다수가 원하는 영상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정밀하게 파악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맞춤 알고리즘인 만큼 영상을 선택할 확률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쌓여 추천 동합도와 신뢰도 또한 올라갑니다. 그러나 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생기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용자의 정보나 영상 시청 기록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추천이 어렵죠. 따라서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이거나 새로 나온 영상은 추천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양이 많아져 계산이 오래 걸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 유사성으로 추천하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업 필터링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법입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란 말 그대로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를 기준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이용자가 선호하는 영상 콘텐츠를 분석해보니 마블이라는 공통점이 나왔고 마블 영화의 특성을 추출해보니 히어로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출연, 장르 액션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의해 이용자에게는 다른 히어로물인 버즈 오브 프레이, 스파이더맨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출연한 다른 영화 셜록 홈즈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추천이 어려운 협업 필터링의 단점을 콘텐츠 기반 필터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비슷한 특성의 상품을 계속해서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되는 아이템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하며 또한 콘텐츠의 특성만을 추출하다 보니 이용자 개인의 취향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의 한계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방식의 추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광받는 아래 두 가지 최신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천 시스템은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조합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콘텐츠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술로 분석하여 추천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후부터는 협업 필터링으로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머신러닝 추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학습으로 추천하는 방식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용자에게 추천할 후보군을 먼저 보여주고 기계가 그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을 학습하며 점점 더 정교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튜브는 추천 시스템의 도입으로 총 비디오 시청 시간을 20배 이상 증가시켰고 넷플릭스 자체 평가로는 매출의 75%가 추천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천이 수익이 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많은 개발자들과 연구원들로부터 더욱 발전된 방법들이 개발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자, 영상 잘 들으셨어요? 다음은 요즘 떠오르는 키워드죠.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회사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사람 없이도 가능한 이유는? 2020년 10월,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은 완전하지 않은 기술이라 판단하여
보급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기술의 발달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가 분류한 자율주행 기술의 단계별 분류에 따르면 완전 자율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주행과 제어를 책임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직접 통제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버 같은 스타트업, 구글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아직 한국에서는 크게 상용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게 될 자율주행차. 오늘은 이 자율주행차에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적용된 기술. 핸들을 잡거나 기어를 조절하지 않아도 눈앞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주는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직접 차량을 컨트롤하는 것인 만큼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배제하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의 입력 장치에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판단과 제어를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는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딥러닝은 사람과 같이 인지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여 결론을 내리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는 사람의 시력 역할을 하는 센서인데요. 이 센서를 통해 입력된 이미지에 딥러닝을 적용하면 차선, 교통신호, 표지판 등의 정적 환경 정보와 차량, 보행자 같은 동적 환경 요소를 분류하여 인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레이더, 라이더 등의 입력 장치에 입력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한다면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빠르게 인지하게 되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점점 기술이 발달해 나간다면 정말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인지된 데이터가 쌓이고 분석을 할 땐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가 상황에 따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마지막 단계인 판단까지 하게 되면 실제 차를 움직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기술이 적용되는 자율주행차는 지금도 다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요약하여 자율주행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는 사람의 시력 역할을 하는 센서인 카메라에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인지하고 인지된 데이터를 분석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행동을 통해 차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아이 궁금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인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천문학적인 수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은 그 자체로 현재와 미래를 살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에 활용된 기술은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주목할 만한 기술임에는 틀림없죠. 이처럼 많은 기술이 활용되고 적용된 자율주행차지만 아직 우려의 시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라고 하나 아직까지는 가장 위험한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율주행차를 검색해서 찾아보면 기계적 결함과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된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기계적 결함으로 사고가 났어도 현재로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완전 자율주행 기술처럼 기계가 대부분의 판단을 수행하면서 개선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대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개선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다음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역시나 앞선 비디오에서에서 이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테슬라 자율주행, AI 판단 믿어도 될까? 인공지능 기술의 양면. 자율주행이 도입된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이야기는 아이궁금해에서 이미 2번 다뤄졌는데요. 테슬라는 인공지능 오토파일럿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가장 많이 선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하겠다는 선언도 했었죠. 테슬라 외에도 자동차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를 새로운 차량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들은 운전자들에게 큰 만족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술을 완전히 믿고 방심한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지요. 2016년엔 테슬라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트럭을 하늘로 인식하여 큰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으며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던 구글의 웨이모도 지나가는 차를 인식하지 못하고 차도에 합류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외에도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쇼핑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보안 로봇이 16개월 유아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된 사고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 이러한 인공지능의 양면성으로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대학의 장 프랑수와 보네폰 교수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 논쟁에 기초하여 만든 설문조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딜레마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 속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10명의 사람이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정지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 벽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사망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틀 경우엔 다른 보행자 1명을 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개발자는 자율주행차가 어떤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해당 질문의 응답자 76%는 운전자 1명보다 10명의 보행자를 살리는 게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답을 하였는데요. 어쩌면 아주 당연한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다음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희생되는 그 운전자 1명일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한 후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의사에 대해 물었을 땐 응답자 50%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탑승객을 보호하는 차량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단순히 숫자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만든다면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렌슬레어 공대의 셀머 브링스우드 교수는 인공지능의 결정을 윤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명은 소중하다와 같은 다양한 윤리적인 가이드를 학습시키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가이드에 맞는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아이궁금해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인공지능의 기술 정도가 약 인공지능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강 인공지능으로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들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리딩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 발전에 관심이 많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관련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앞다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옴에 따라 이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들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앞에서 나왔던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여러 명의 사람과 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 혼자만 다치는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문제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포토에 적용된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구글 포토에서 내 카톡 예전 대화를 찾을 수 있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각광받게 된 클라우드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만 있다면 뭐든지 촬영할 수 있는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더 이상 사진을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 하루하루 추억을 쌓으면 쌓을수록 용량이 쉽게 차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이 많아진 추억들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포토에 활용된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토 기능, 이미지 인식 기능. 구글 포토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검색입니다. 아기, 노란색, 김밥, 그리고 생일 등의 특정 이벤트까지. 찾고자 하는 단어들을 검색창에 검색하면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나오게 되죠. 구글 포토는 핸드폰에 사진을 저장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동시에 추억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구글 포토 하면 검색 다음으로 떠오르는 기능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앨범인데요. 우리가 생일, 와인, 색깔 등 사진별로 텍스트를 굳이 지정해 놓지 않아도 구글 포토가 관련된 사진들을 앨범으로 묶어 보여줍니다. 구글은 이렇게 사진을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검색 데이터 베이스 구축으로 확보해온 수많은 이미지들을 픽셀 단위로 쪼개어 학습하면서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해 태그를 붙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즉, 구글 포토는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이미지를 분류하고 검색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구글은 날짜, 시간, 장소 등 다양한 내용과 이미지를 학습함으로써 해당 이미지가 어떤 이벤트를 의미하는지도 파악하게끔 했는데요. 이 기능은 구글 포토 검색창에 생일을 검색했을 때 생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들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 기능, 텍스트 인식 기능. 구글 포토는 이미지를 분류하고 묶어주는 작업에서 더 나아가 2019년부터 이미지 내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스크린 캡처를 해놓았던 카카오톡 대화나 패키지 문서에 적혀있는 텍스트도 검색해 찾아볼 수 있게 되었죠. 이 기능에 쓰인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OCR, 즉 광학 문자인식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사진과 이미지 속 텍스트를 스캔하여 컴퓨터가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인식을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비슷한 색과 밝기를 가진 픽셀들을 구분해 배경과 텍스트를 덩어리로 묶는 전처리 과정과 이미지에서 텍스트 영역을 골라내 수평으로 만드는 글자 검출 작업을 합니다. 수평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 단계에서 컴퓨터가 더욱 정확하게 글자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 이미지에서 텍스트 영역을 골라낸 후 글자 인식 작업 단계에서 어떤 텍스트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처리 단계에서는 3단계에서 알아낸 텍스트의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구글은 이 기술을 통해 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작업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바로 우리가 캡처한 글을 텍스트 문서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2019년 구글 포토에 적용된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이미지 상품 검색 서비스와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의 문서 이미지를 문서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서비스인 구글 포토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네요.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자, 앞에서는 영상인식 기술의 예였는데요. 이번에는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애플 시리랑 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에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 헤이 카카오, 오늘 날씨 어때? 시리야, 오늘 테슬라 주식은 어때? 오케이 구글, 파스타 레시피 알려줘. 우리는 더 이상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만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음성인식 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실편에서 다룬 자율주행에서도 이 음성인식 기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에 대한 결과만을 답해주는 것이 다였는데요. 이제는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아이궁금해에서는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 과정과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성인식에 적용된 기술. 음성인식 기술은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 및 해석하여 문자 데이터로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한 머신러닝과 시그널 분석을 활용했던 1세대를 시작으로 딥러닝을 활용한 2세대, 액티브러닝을 활용한 3세대를 거치며 이 음성인식 기술은 빠르게 진화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입력된 명령어의 결과값만을 주던 기술에서 감정까지 흉내내며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지요. 이런 기능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사람이 어떻게 음성을 인식하고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위해 소리를 내면 공기는 진동으로 고막을 통과하고 달팽이관이 진동을 화학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뇌가 진동을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은 사람을 흉내내는 기술인 만큼 음성인식 기술도 실제 사람이 말을 하는 원리를 모방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이크에 소리가 입력되면 달팽이관에 해당하는 센서가 진동, 소리의 파동을 디지털 신호로 기록하는데요. 이 디지털 신호를 사람의 언어로 변경해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 단계에서 모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됩니다. 그럼 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음성인식 기술 실행 단계. 단계는 음성 입력 및 인식 단계, 자연어 처리 단계, 인식 결과값 도출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인 음성 입력 및 인식 단계는 마이크에 음성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술을 STT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음을 제외하고 사람의 말소리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계는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의 의사소통 언어인 자연어를 컴퓨터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합니다. 자연어의 형태소 분석, 구문 해석, 의미 분석 등을 통해 문맥에 담긴 의미와 의도를 컴퓨터가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얼마나 인공지능 기술이 잘 발달했는지를 사람이 체감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인식 결과값 도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연어의 의미, 의도를 파악하고 나온 결과값을 말해주는 차례이지요. 이때 TTS 기술을 활용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답을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오케이 구글 파스타 레시피 알려줘 라고 말하면 컴퓨터는 빠르게 이 세 단계를 거쳐 답을 내놓는 것이랍니다. 단계마다 설명을 하니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단계가 작동되어 답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였지만 사람의 사투리와 각각 다른 억양에서 오는 파동을 분석하고 답을 찾는 과정은 아직 더 발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발전될 음성인식 기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비서가 매우 친숙해졌는데요. 집에서 나가기 전 카카오 미니, 네이버 클로바 등 인공지능 스피커에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폰 시리와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직접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아닌 음성으로 도착지를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아졌죠. 앞으로 음식점 키오스크나 주차요금 정산하는 곳에서 기계와 사람이 음성을 주고받는 일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얼마나 더 발전돼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음성인식 기술까지 잘 알아보셨나요? 이제 마지막 동영상인데요. 2021년 인공지능 트렌드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소제목으로는 21년에 대체 뭘 알아야 AI 인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영상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대체 어디까지 발달할까? 2020년은 그야말로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 키워드가 가장 핫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사회 현상들로 비대면 서비스 기술들이 각광받고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되었죠. 그중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GPT-3입니다. 이 기술은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요. 자연어 처리 모델이란 텍스트를 다루는 인공지능 모델로 직접 문장을 만들어 소설이나 뉴스 기사를 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려 코딩까지 할 수 있는데요. 샤리프 셔먼이라는 개발자가 만든 리액트 앱에선 인풋을 만들고 버튼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 투두를 보여줘라. 라고 명령을 하면 코딩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간단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코딩이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받게 될까요? 이번 아이궁금해에서는 포브스가 선정한 각광받는 인공지능 기술 4가지를 살펴보며 2021년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다 더 똑똑해지는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찰력. 2020년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 세계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신속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각 나라의 보건기구, 연구센터들이 함께 정보 수집 및 집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였는데요. 그 덕분에 우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추이를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팬데믹 상황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캐나다 스타트업 블루닷은 의사와 프로그래머로 구성된 회사로 의료 전문 지식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전염병을 추적하여 예측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블루닷은 항공사 발권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염자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 우한에서 서울, 대만 등으로 이동한 코로나19 감염자를 정확히 파악해냈으며 현재 전 세계 12개국 정부기관과 의료기관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탐지와 예방. 드론을 이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모니터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의심되는 발열 증상자를 찾아내는 기술이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이 적용되면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의 데이터를 분석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통계 및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락은 인도 북부 펀자브주의 도시 6곳과 남부 도시 방갈로르에서 경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드론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요. 이 드론에는 카메라와 반경 150m에서 최대 1km 이내의 사람을 인식하는 AI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드론은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바이러스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찰에 알린다고 하네요. 행동 변화 예측.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가 크게 증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에 맞춰 여러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고객들에게 오프라인과 비슷하면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토대로 관심 있어 할 만한 다른 제품들을 추천하여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하는데요. 실제로 아마존 매출의 약 40%가 이 추천 상품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은 아이궁금의 5편에서도 나온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넷플릭스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죠. 아마존은 이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2020년 2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염병 발생 시기 및 발생 장소 예측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범유행을 막기 위해 앞으로 발생 시기 및 장소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 나갈 텐데요. 포브스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가 향후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선정한 이 4가지 기술 외에 주목받는 기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보안 강화. 언택트 시대 속 우리는 온라인으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외부에서의 데이터 접근이 쉬워지면서 보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해킹, 피싱 공격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기술이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술의 진화. 음성인식 AI 기술의 발달은 직접 대면하거나 텍스트로 작성하지 않아도 원하는 답을 찾거나 물건을 지금보다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NBA 농구 경기 시청 중 OK 구글로 한 선수가 신고 있는 신발을 검색하여 바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프로모션은 단숨에 신발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으며 동시에 해당 기술의 안정성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듯 앞으로 집에서 TV 시청 중 화면 속 물건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생활이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궁금해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인공지능의 기술 정도가 약 인공지능에서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강인공지능으로 점차 더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판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들이 시작되고 그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 리딩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지능 발전에 관심이 많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관련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럽연합, 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의 국제기구에서도 앞다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옴에 따라 이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들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공지능 관련 지식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가오는 AI 시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공지능 온 오프라인 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가 되어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AI 궁금해 라고 하는 영상 10개를 준비한 마지막 동영상이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난생 처음 인공지능 마지막 수업 영상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